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로블랩 2기의 마지막 수업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로스2, 이제 제스나노나 우분투에서 로스2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슬램이랑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의 거의 이제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램을 전공했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 몇 명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진짜 로봇을 하는 업계에서는 되게 모셔가려는 엄청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슬램을 하고 난 다음에 맵을 만들거든요. 우리도 이제 어딘가에 처음 갔을 때, 저도 이제 딱 이 방에 처음 갔을 때 주변을 두리번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장애물이 어디에 있고, 뭐 어디로 갈지 같은 것들은 이제 지도를 먼저 제가 계산을 때리고 여기 딱 지도를 본 다음에, 아, 문이구나, 그리고 책상이구나, 의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문을 나가기 위해서는 요렇게 가야겠구나라고 이제 경로 탐색을, 우리 인간은 맨날 시시때때로 실시간으로 슬램과 내비게이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인간에게 쉬운 것을 로봇에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슬램과 내비게이션 이론 실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 화면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하면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기술 분야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능력,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가 팔을 동작을 해서 내가 이 팔로 저 카메라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작업 능력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감각 능력입니다. perception or sensing,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시각, 이제 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뭐 시각,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느껴야지 주변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센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도는 거죠. AI에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해야겠구나.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주인이 배가 고프구나. 딱 보니까 배고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뭐 밥을 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 자료로 이제 감각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코그니션, 뭐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로봇이 저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로봇이랑 결국 내 인간이 대화를 하거나 뭐 어떤 감정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워요. 로봇이 내 손 잡았다가 살짝 모터가 고장나서 탁 하면 으스러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대화나 지능이나 감성 같은 이런 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HRI라고 많이 합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작업 능력은 진짜 정말 당연한 거죠. 로봇을 구동을 하는데 뭐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터 제어랑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감각 능력, 센싱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마지막에 인텔리전스를 입혀서 로봇에게 진짜 지능화를 시켜서 사람에게 보다 좋은 퀄리티 서비스를 주기 위한 요까지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로스 1이랑 2가 있는데 로스 2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로스 2는 이렇게 뭐 기부 설계, 뭐 인베디드,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툴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요. 이런 많은 장점이 있어서 로스를 사용하지 않는 로봇 플랫폼을 쓰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LG는 안 쓴다고 들어서 되게 의외였어요. LG는 이제 그 LG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걸 쓴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센싱하는 부분, 지금 보시면 여기가 RGBD 카메라인 것 같아요. 뎁스 가지고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어디가 뭐 컵이고 그릇이고 이런 것들 센싱을 하고 있죠. 센싱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로봇에다가 컨트롤 이렇게 커맨더에서 명령을 내리면서 센서 값은 이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사용자는 위쪽에서 센서 값을 보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사용자가 이 센서 값을 보고, 아, 지금 여기 있는 컵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놔야겠다, 컵을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명령을 여기서 커맨드를 주면, 이제 패스 플래닝, 플래닝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컵을 잡아서, 여기 컵이 있네요. 컵을 잡아서 이거를 입으로 갖고 가서 마신다 하면 잡는 행동과 가지고 오는 이 경로, 컵이 이동하는 경로, 입에 대고 컵과 머리가 같이 뒤로 제끼는 경로, 이것들을 이제 모션 플래닝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컵이 가는 이런 경로니까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각기관은 자꾸 돌고 있고요. 여기 RGBD 카메라인 감각기관이 계속 돌고 있고 사용자는 명령을 자꾸 내리고 있고 그 감각기관과 명령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듈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로스는 이 모듈, 요 모듈, 저 모듈을 한 번에 이제 뭐 동작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적화된 OS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토에 열립니다. 로스콘이 2022년에 교토에서 열리고요. 이렇게 지금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박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미 로스트는 패스트 무버가 이미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굉장히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로스1에서 버전이 많이 나왔었는데 로스2에서도 버전이 뭐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폭시다. 그래서 우리는 폭시를 가지고 저번 주에 열심히 윈도우에다 설치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로스1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 로스2를 쓴다. 인 거고요. 뭐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다. 파이썬 3.5도 가능하다. 뭐 로스2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 원에 비해서 좋다라는 말을 주구장창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로보티즈가 이제 최고의 로스2의 뭐 패스트 무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로보티즈라는 이 모터가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고 요즘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로보티즈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저번 주에 대한 그 간단하게 봤던 거고요. 이제 이번 주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슬램입니다. 슬램인데요. 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 뭐냐 슬램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and Navigation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컬리제이션과 매핑을 동시에 한다. 인데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로컬리제이션은 내가 지금 어디 있지를 주변을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보니까 책상과 카메라 앞에 있고 의자 위에 있네요. 이게 로컬리제이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핸드폰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TV 앞에 있다든지 컴퓨터 앞에 있겠죠. 그게 로컬리제이션입니다. 집 안에 있고 뭐 어디 뭐 저는 뭐 대전의 관평구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로컬리제이션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인지를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니 주변을 봐서 이제 주변에 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저기 문이네. 문이 있고 여기 지금 장애물이 있네? 의자도 장애물이네? 아 그러면은 맵을 만들 수 있겠죠. 인간은 사실 눈으로 보면서 맵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뭐 비전 기반 이렇게 뭐 시야 카메라 기반이기도 하지만 라이다나 뭐 적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으로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맵을 만들고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거다. 인간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실시간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제 좋은 슬램 알고리즘을 두뇌에 탑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로봇은 이거를 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이고요. 이제 차량 자동 항법 장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 가본 길 갈 때, 우리 내비게이션 없이 안 가본 길 갈 때, 뭐 이런 그런 거에 해당되고요. 한마디로 길찾기입니다.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겁니다.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이 발걸음을 차벅차벅 걸어가면서 여기 장애물이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에 목적지가 있네. 그럼 나는 여기서 목적지까지 갈 거야. 이렇게 뭐 길게 이제 나의 경로를 생성하는 슬램을 하는 걸 뭐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뭐 굉장히 먼 어떤 슈퍼까지 걸어가는데 슈퍼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소포가 뭐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소포를 갑자기 소포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났네? 이렇게 비켜가야 되고 차가 갑자기 지나가면 또 차 지나가네? 멈췄다가 차 지나가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로컬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가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우리의 시야가 보이는 한에서 우리는 이제 로컬 플래닝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게 슬램이라는 거고요. 슬램은 이제 로보티즈에서 로스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로스 세미나에서 되게 슬램 강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강의자를 많이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로스 강의 말고도 슬램 코리아에서도 지금 이게 슬램 코리아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슬램의 공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램을 하시려면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틀어놓고 완주를 하시면 이제 슬램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회사에서 슬램을 하지 않았고 이전에 다녔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미사일에 대한 슬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그 발사체에 있다가 이제 적기가 이렇게 오면 적의 미사일이 오면은 저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내 미사일이 퓨용 쏴가지고 저 미사일을 맞춰야 되는데 미사일이 마하 뭐 1에서 2 속도로 와요. 그래서 엄청 빠르니까 이거를 패스 플래닝을 굉장히 잘해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그런 슬램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5년 전까지 하다가 이제 안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반인 슬램 기술은 저는 이제 그 습득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나 미사일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인베디드 보드에서 실시간으로 돌아야 되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딥러닝 기반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GPU를 탑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싸지는 이유는 GPU를 탑재해야 되고 GPU의 가격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탑재해야 되고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과 GPU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면 차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자의 모듈들이 진짜 많은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아무리 이제 딥러닝 기반 슬램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도 실시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파티클 필터라든지 카멜 필터 기반의 슬램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램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슬램은 이제 길찾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길찾기에 필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자가 첫 번째로 필요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목적지가 여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 스타트 포인트와 시작점과 이제 목적 지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장애물을 피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네요. 그러면 울타리를 피해야겠고 갑자기 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간다, 길거리 길가에 고양이가 지나간다 하면 장애물은 또 피해서 로컬 플래닝을 해야겠죠. 딱 어이구 갑자기 뭐 나타났다 피해가자. 그래서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안 적었는데 내가 목적지에서 도착지까지 갈 때 뭐 이렇게 직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도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 도착할 수도 있고요. 뒤를 바라보게 도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도착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착 방향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이곳 카메라를 바라보게 도착을 해야지 이렇게 바라보게 도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그 마지막 포인트의 방향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길을 내가 어떻게 갈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총 4가지, 이렇게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포지셔닝. 그래서 로봇의 위치 계측 또는 추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포지션. 근데 두 번째, 센싱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센싱이 돼야지 포지션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눈을 가지고 벽이나 물체 등의 장애물을 계측하는 기능인데요. 인간은 눈을 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라이다 센서라든지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센싱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맵이 있어야겠죠. 맵은 이제 센싱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로컬리제이션과 이렇게 슬램을 하면 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맵은 있죠. 여러분 제 방에서 맵 딱 그려지시죠? 문, 책상, 장애물 딱 그려지시죠? 그러면 네 번째 패스 플래닝입니다. 그 경로 생성인데요. 제가 저 문까지 가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주행을 합니다. 제가 저 문까지 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굳이 막 삐뚤빼뚤 막 Z자를 구하면서 S자를 그리다가 괜히 저기 베란다 한번 찍고 문을 나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패스 플래닝 연산을 제대로 못하면 막 그런 식으로 삐뚤빼뚤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씩 알아볼 건데요. 포지션을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GPS죠. 진짜 GPS는 최고입니다. 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가 GPS인데요. GPS 여러분들 GPS를 가지고선 내비게이션을 저도 사실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를 그냥 GPS 핸드폰 GPS 가지고 사용하는데 핸드폰 GPS 진짜 얼마 하지도 않고 뭐 사이즈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GPS의 그 오차 범위가 한 25m 넉넉 잡고 25m고요. 굉장히 되게 GNSS나 좀 거기서 이제 또 유료 버전으로 해서 좀 사실 좀 군용이나 이제 미사일 쪽에서 탑재된 GPS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m, 3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러려면 유료로 돈을 좀 더 내야 되고요. 성층권에서 GPS 신호가 이렇게 해서 착 해서 내 GPS까지 다가오는데 다가올 때 이 가운데 있는 성층권 있죠. 우리 대기권
뭐 성층권 뭐 이렇게 있을 때 성층권에서에 있는 그 구름들 때문에 GPS 신호가 탁하다 띠띠띠띠띵 해서 제 GPS 신호에 오는데 이 간섭 때문에 이 성층권에 대한 뭐 오차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또 돈 많이 내고 쓰면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S에 단점이 있어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저희 뭐 구름 끼고 비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나 뭐 러시아에서 ICBM이라는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싶을 때 날씨가 안 좋으면 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날씨가 안 좋으면 그쵸? GPS도 잘 동작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결국 날아가다가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딱 타겟 부분을 마지막에 카메라로 보는데 이 카메라가 날씨가 뭐 구름이 낀다든지 비가 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뭐 전쟁이 일어나면 날씨가 좋을 때는 지하실로 꼭 숨기를 바라시고요. 두 번째는 실내. GPS 실내에 안 터지죠. 그래서 실내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차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m 넉넉 잡고 근데 25m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3m 정도의 오차는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 거죠. GPS 말고. 우리 사람도 지금 제가 저기서 문을 나가기 위해서 GPS를 가지고 제가 저 문을 나가기 위해 내비게이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랜드마크 베이스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칼라나 IR 카메라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랜드마크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얀색 랜드마크를 딱 두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아, 하얀색 랜드마크는 책상의 장애물 앞에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랜드마크 베이스드고요. 그거 말고 뭐 인도어 GPS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GPS의 그 송신 이렇게 쏘는 그 뭐 세 개의 GPS로부터 도달하는 이런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GPS를 하는데 그걸 이제 실내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와이파이 슬램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고 공유기가 뭐 여러 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공유기로부터 쏘는 거리를 가지고 저 친구 지금 어디쯤에 있을 거야, 방향이 어디쯤에 있을 거야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추측 항법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제 보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앞으로 한 발, 두 발, 세 발을 갔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출발 전에 여기였었는데 눈을 감고 앞으로 세 발 가면 대충 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 보폭을 내가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로봇도 이제 바퀴 사이즈랑 바퀴에 얼마나 틀어질 수 있는 이런 각도, 반지름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모터를 지금 3초 동안 앞으로 돌렸어. 그러면 이쯤 가 있을 거야. 10초 돌렸어? 여기까지 가 있겠네.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속도, 각속도,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동 위치에 대한 근사각, 회전각도 이동하고 얼마나 내가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것 대비 이렇게 얼마나 회전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센싱에 대한 겁니다. 이제 뭐 물체 등 벽이나 물체 등의 장애물을 계측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가장 많이인가 비전이 많이 쓰이나 뭐 아리까리한데 거리 센서 제일 많이 쓰이죠. 저희 그래가지고 모든 자동차 웬만하면 앞이랑 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띠띠띠띠띠띠 해서 장애물 있으면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제 주차할 때 알려준다든지 뭐 이거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라든지 아니면 뭐 초음파 센서, 초음파가 이제 삥 쐈다가 탁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거리에 대한 속도를 가지고서 이제 거리를 측정해줄 초음파 센서, 뭐 적외선 거리 센서 여러 가지 거리 센서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요. 아이고 손이 짧다. 제가 지금 요거 오모로봇 갖고 있는데요. 라이다 센서 역시 거리 센서입니다. 이곳에서 라이다를 착 뿜어내고 한 바퀴를 돌리면서 주변에 대한 맵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도 거리 센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센서. 비전 센서 여기 있다. 네, 비전 센서 우리 이런 센서 웹캠 있죠. 웹캠 27,000원짜리인데 이런 스테레오 카메라나 모노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전 센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덱스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비전 센서랑 거리 센서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RGB D 센서라고 해서 비전 센서에다가 거리 센서가 하나 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RGB도 그 영상도 보면서 이제 뎁스까지 갖고 와서 지금 이 친구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라는 이제 뎁스에 대한 신호도 나오는 게 RGB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길과 장애물의 정보가 담긴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1번과 2번을 가지고 3번인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해요. 뭐 로봇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도 필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는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뭐 디지털 지도도 좋고요. 뭐 병원, 카페, 회사, 가정집의 지도도 좋고 뭐 위험 지역에 대한 지도도 좋고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지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물지도 같은데요. 이런 지도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은 어떡할까요? 내가 갑자기 처음 어딘가를 갔을 때 지도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슬램을 이제 내가 어딘지 로컬리제이션과 그리고 지도를 동시에 만드는 슬램입니다. 그래서 슬램을 만들고 난 다음에 4번인데 바뀌었네. 패스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저 문까지 가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을 하고 걸어가야겠죠. 첫 번째, 일단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그 경로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경로를 가장 최적화해서 경로를 생성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 장애물이 되게 지금은 뭐 그냥 부드러우니까 그냥 샥 스쳐가도 되는데 여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우린 똑같은 경로인데도 여기에 불이 났기 때문에 불과 멀리 떨어져서 삥 돌아서 멀리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도랑 뭐 내가 이제 뭐 내가 뭐 다리가 뭐 짧은지 긴지 뭐 저기까지가 얼마나 먼지 바닥이 평평한지 바닥에 뭐 가시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패스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플래닝은 이제 내비게이션과 로컬리제이션과 이제 마지막에 패스 서치 앤 플래닝을 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패스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A스타 알고리즘, 뭐 파티클 필터, 아니면 뭐 그래프 기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되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벡터 필드 기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벡터가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도착을 하는 지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도착하는 지점에서 벡터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을 피하면서 내가 출발 지점에서 벡터가 나가서 장애물을 피해서 도착 지점에 벡터가 들어가게끔 하는 벡터 필드 메소드를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위치랑 센싱을 해서 지도를 만든 다음에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램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연구했던 건데 현대자동차에서 연구했었던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스타트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이렇게 실린더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2차 평면에서 X랑 Y 좌표로 가지고 이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는데 사실 장애물이 이제 뭐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린더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식으로 해서 얼마나 반지름이 몇이냐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면 이제 장애물이 뭐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지름이 10cm일지라도 불이 났으니까 우리 인간은 이거를 3m, 뭐 2m 정도는 떨어져서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데 지금 이 로봇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시야가 뭐 몇 미터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피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로봇이나 사람은 바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벅 가는 것을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폭이 얼마인지 내 보폭이 얼마인지 좌우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내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좀 뭐 팔자걸음이야. 팔자걸음이니까 나는 좀 이렇게 이러니까 또 이제 조금 경로를 다르게 생성해야 돼. 등등 수많은 계산을 따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또 다른 옵스타클이 보이네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인간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못 봤던 건데 또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네.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비켜가는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4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4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인간은 이제 어디에 장애물이 있나 찾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패스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패스 플래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벡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목적지는 이제 벡터가 이제 수렴을 하게끔 그리고 출발지는 벡터가 발산을 하게끔 그리고 장애물들은 벡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맴돌게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이제 처음 시작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벡터가 만들어지고 벡터 필드가 만들어지고요. 벡터 장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되게 어떤 경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패스고요. 이게 이제 뭐 0.1초 이내로 판단이 만들어져야겠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이제 경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발걸음을 또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발걸음을 뭐 왼발을 이렇게 틀지 보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발걸음을 생성을 해서 저벅저벅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이제 직선 코스에서는 조금 보폭이 넓어졌다가 커브 코스에서 살짝 보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길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런 계산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한 옵스타클은 가까이 피해가는데 빨간색처럼 위험한 옵스타클은 멀리 돌아가고 이런 옵티미제이션을 겪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슬램에 대해서 이론과 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그냥 아주 쉽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모로봇이죠. 이거 요 친구. 아이고 손이 짧다. 네. 오모로봇 요 친구에서 로스2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이 오모로봇에서 이제 우분투에다가 로스트를 설치를 하고요. 되게 쉽습니다. 설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슬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슬램을 해서 이 방에 있는 지도를 그리고 세 번째는 패스 플래닝을 해가지고 내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생성을 해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 3, 4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AR 로블랩에서 이제 지난 1주차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혜리 선생님께서 이혜리 선생님께서의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채팅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일단 채팅에 공유를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제 글이 아니라 이혜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글인데요. 그래서 오모로봇을 가지고 미리 한번 복습하고 예습을 해보시면서 오모로봇 박스를 개봉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떻게 하면 윈도우에서 로스2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선행학습을 하셔서 이제 제슨 나노에서도 설치를 해보고 뭐 빌드도 해보고 조립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블로그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블로그 말고 이 블로그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이거였고요. 윈도우에 이제 로스2 설치하기에 대한 거였고요. 이거에 대한 URL 올려주시고 올려드리고 이건 진짜 지난번 거고 이제 여기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강의했던 유튜브도 올려놨고 여러 가지도 쫙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거북이를 사각형을 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분께서 거북이를 그리셨고요.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네 2강 그리고 3강, 4강, 5강, 6강 가지고 네 지금부터는 이걸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에 대한 이론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오모로봇에다가 설치를 해볼 건데요. 2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강까지 있고요. 뭐 하나에 10분씩 짜다다다닥 갈 겁니다. 네, 잘못 올리셨군요. 그래서 이제 AR 로봇 2강인데요. 로스2를 우분투 20.04 버전에 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슨 나노에 깔 거예요. 그래서 제슨 나노는 윈도우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는 윈도우에 깔았던 거는 윈도우 노트북에서 윈도우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제슨 나노가 들어간 어떤 로봇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에 깔았고요. 물론 우분투에 까셔야 됩니다. 우분투 노트북이나 우분투 PC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하는 과정을 보고 우분투에 까셔야 돼요.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노트북을 윈도우를 갖고 계시고 우분투 플랫폼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저장을 했었고요. 이제 우분투에서 제슨 나노에다가 우분투 20.04를 가지고 로스2를 가는 걸 이제 한 10분 정도에 맞춰서 해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 우분투 20.04 버전의 SD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이제 SD 카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오모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간 제슨 나노가 있고 제슨 나노에 꽂는 SD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SD 카드의 모든 것들이 OS도 설치되어 있어서 제슨 나노에 꽂으면 제슨 나노는 이 SD 카드를 읽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를 굽고 다운로드를 할 건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로스2는요 우분투 20.04 버전 이상부터 이제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슨 나노에서는 보통 공식적인 제슨 나노에서 엔비디아 제슨 나노사에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슨 나노에다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OS는 제팩이라는 건데 우분투 18.04까지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제슨 나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팩이 18.04니까 로스2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로스1의 멜로디 버전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로스2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제슨 나노를 억지로 로스2를 억지로 제슨 나노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엑스 우분투, 전 주분투라고 하겠습니다. 주분투 20.04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 지원이 아니면 제팩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깔아야 되고요. 제팩은 뭐 텐서플로어라든지 파이토치 같은 것들 아니면 GPU 같은 것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분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치를 해야 돼요. 어쨌든 주분투는 이제 우분투를 기반으로 이제 제슨 나노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버전이고요. L4T라고 해서 리눅스 4 테그라라는 게 이제 들어 있어야지 제슨 나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분투가 이제 L4T가 장착된 우분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잊으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SD카드에 구워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라 하면 뭐냐면은 이제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윈도우 다시 깔 때 윈도우 11 이미지를 다운받고 그거를 부팅 USB에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OS 윈도우 10을 다운받은 걸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X 우분투 20.04 버전을 여기서 이제 이걸 딸깍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압축을 풉니다. 5.6기가나 돼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요. 이걸 눌러서 이미지 다운을 받고 밑에 있는 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밑에 있는 설치대가 모두가 다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이건 이제 4.04GB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면 밑에 있는 과정들을 거의 다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거를 가지고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1번으로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일단 OS를 다운을 받았어요. 이미지를. 그러고 난 다음에 SD카드에 이거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기 위한 프로그램이 발레나 2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나 2000은 이걸 딸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서 어딨어? 다운로드가 어디였지? 여기 있다.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르고 다운로드가 받쳤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레나 2000은 이렇게 켜가지고 사용하는데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발레나 2000에서 일단 어떤 OS를 받을 것인가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주분투 선택을 할게요. 주분투를 위에서 다운받았던 주분투 열기 하고 셀렉트 타겟을 눌러요. 여기서 이제 제가 SD카드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SD카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SD카드를 안 꽂았는데 어쨌든 SD카드를 꽂고 누르고 플래시를 탁 누르면 SD카드에 이미지가 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과정을 써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SD카드가 다 구워졌으면 제슨 나노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슨 나노에 꽂는 건 제슨 나노의 옆에 이쪽 부분에 SD카드를 이렇게 딸깍 꼽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쑥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딸깍 소리가 나면 잘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도 구운 SD카드를 제슨 나노에 꽂았으니까 이제 제슨 나노로 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슨 나노를 키기 위해서 여기가 이게 제슨 나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모 로봇에다가 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다 센서도 있고 바퀴도 달렸고 여기에 이제 충전기도 달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슨 나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HDMI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와이파이 동굴도 꽂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라이다 센서에 대한 커넥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오모 로봇은 이렇게 되고요. 오모 로봇 말고 여러분들 거는
이런 식으로 뭐 HDMI 꽂고 USB 꽂고 이래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제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꽂혔고요.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막 네, 뭐 랜선 꽂았고 뭐 HDMI 꽂았고 여러 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꽂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스나노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스나노를 지금 처음 부팅을 모니터를 끼고 꽂고 부팅을 하면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상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을 때 일단 이제 부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팅하려면 오모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 오모로봇은 이거를 딱딱 누르면 디디디 하면서 부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모로봇은 바로 HDMI로 꽂은 모니터에서 엔비디아가 뻥 크게 뜨면서 OS가 딱 켜지면서 팍 하면서 배경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거 말고 제슨 나노를 그냥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마이크로 USB 단자를 여기다가 꽂으시던지 아니면 시거잭을 여기다가 꽂으시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결국에는 제슨 나노를 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부팅을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18.04인 예를 든 건데 인터넷을 연결해야겠죠. 인터넷을 연결하는 이유는 제가 뭐 인터넷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니터 선을 꽂고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PC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요. 오른쪽 위에 이제 인터넷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네, 커넥션 인포메이션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저희의 IP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IP 주소가 뭔지를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노트북에서 이제 SSH로 이제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IP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P를 어이구 애기가 아픈가 봐요. 뭔가 불편한가 봐요. 애기가 우네요. 슬프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터미널을 열고요. ifconfig라는 명령을 치면 그러면 또 이제 저희 IP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IP를 알고요. IP를 알았으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원격 접속을 해야 되는데 원격 접속을 하려면 제슨 나노에 SSH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의 약자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SSH라는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슨 나노에서 뭐 이런 것들을 쳐줍니다. 이렇게 sudo apt 업데이트 해서 이렇게 sudo apt 업데이트 sudo apt 업데이트를 해서 엔터 그 다음엔 sudo apt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SSH도 설치를 하고 방화벽에서 SSH를 허용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나의 IP를 치면 이제 IP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저희의 IP는 뭐 192.168.1.111이래요. 그래서 저희 IP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슨 나노에 대한 세팅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제슨 나노에서 어떤 것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슨 나노 세팅은 끝났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제슨 나노에서 로스를 설치를 해야 돼요. 로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해도 되고요. 그게 싫으면 이제 제 거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 set locate를 설정한다.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따라 치면 됩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쳐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 로케일도 해서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냐면 저희 지금 로케이션과 이제 뭐 언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English US UTF-8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로스2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설치를 따라서 이제 엔터 요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따라서 엔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갈 게 엄청 많이 멀어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로스2를 지금까지 로스2를 설치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로스2를 진짜로 설치를 해봅시다. 또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들 따라서 이렇게 치면서 그냥 영어 없이 치면서 빨간 글씨가 떠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만 이제 보면서 치고요. 이제 두 번째 거 이거 sudo apt install losfoxy desktop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한 15분 걸려요. 이게 진짜 로스2를 설치를 하는 명령어고요. 이제 이게 명령어가 다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해서 이제 환경 설정 실행하고 킬 때마다
킬 때마다 자연스럽게 로스2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파이썬 3도 설치해주고, PIP도 설치해주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설치합니다. 이렇게까지 설치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해야겠죠. 이제 로스2가 잘 동작을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터미널을 두 개를 띄우고요. 제가 이제 터미널을 두 개 띄운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왼쪽 터미널 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터미널을 이렇게 긁어서 붙여넣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네, 이게 방화벽을 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방화벽을 뭐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방화벽 푸는 작업을 안 해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토커가 이제 로스2에서 토커는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리스너는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보셨으면 이 부분 하셨을 테니까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계속 이제 토커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면 리스너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고, 들은 메시지를 수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오케이. 근데 맞아 저처럼 막혔으면 방화벽을 체크한다. 방화벽은 여기서 이제 방화벽 환경 설정이었나? 네, 갑자기 한글이 안 쳐지네요. 진짜 당황스럽네. 한글이 왜 안 쳐지지? 어쨌든 한글이 안 쳐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스2가 설치된 게 잘 확인이 됐으면 로스2의 워크스페이스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가 뭐냐면 그냥 이것도 이제 따라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어떤 것을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뭐 놀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폴더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로스 튜토리얼이라는 깃허브에서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의존성 패키지들을 열심히 설치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역시는 복사 여기다 뭐 이렇게 붙여넣기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여러분들 한 번씩 진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드 환경 설정까지 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로스2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이제 해야죠. 그래서 과정이 얼마나 긴지. 그 다음에 이제 오모로봇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오모로봇이죠. 오모로봇에 대한 패키지 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폴더를 만들었고 그 폴더에 가서 git 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홈페이지에 있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git 클론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여기 뭐 git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깃허브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올리셨지? 오모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오모로봇 폭시라는 거에 대한 깃허브를 이런 식으로 올려놨고 이거를 git클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이제 git클론이라고 git클론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 세 개의 깃허브 코드에서 이제 각각 이제 오모로봇 받았고 YD라이다라고 해서 YD라이다가 이거예요. 이게 YD라이다예요. 이거 파란색.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사용을 하기 위한 게 라이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YD라이다를 로스에서 연동을 하기 위한 패키지가 세 번째 YD라이다 로스2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아까 뭐 요 경로에 로스2 오모의 소스 폴더에 이렇게 제가 받은 첫 번째 거가 여기 있고 두 번째 거가 여기 있다 여기 있고 세 번째 거가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럼 잘 받아줬구나.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sudo apt install 해서 뭐 가제보 설치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이제 카토그래퍼라는 구글에서 나온 슬램 알고리즘 깔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맵 서버 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엔터 이런 식으로 의존성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하드웨어 브링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하드웨어 브링업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슨 나노에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패키지 설치를 했어. 근데 패키지만 설치하면 뭐해? 라이다가 있고 이제 이 라이다가 돌아가게 하면 이 라이다에 대한 여기 지금 저희가 다운받은 YD 라이다 SDK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죠. YD 라이다라는 SDK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 이렇게 C로 여기가 C로 짜져 있으니까 뭐 cmake하고 make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sudo make install이라고 합니다. 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뭐 YD 라이다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거기까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이제 make 하고요. 이제 sudo make install을 마지막에 하면 이제 sudo make install 하면
다다닥 다다다다다다 해서 팍 끝납니다.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것까지 끝나면 YD라이다를 내가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본래 오모로봇의 원 튜토리얼에는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이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됐고 경로도 잘못됐고요. 네, 뭐 이런 파일도 없고 이것도 쓸 수가 없어서 이거는 패스입니다. 패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막 패키지 설치했고 YD라이다 쓸 수 있게 했고 했으니까 이제 오모로봇이라는 것을 진짜로 쓰기 위해서 이제 소스로부터 빌드를 해서 로스2를 구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과정 겁나 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 콜콤 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콜콤 빌드라는 거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인스톨이라는 폴더에 셋업 배시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chmod,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 상승입니다. 읽고 쓰고 뭐 옮기고라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이것을 읽고 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자 권한은 사실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chmod 777이라고 해서 관리자 권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냥 이제 제 말 들으면서 나중에는 그냥 이걸 따라서 아 뭐 저런 말을 했었지 하면 되겠다 그냥 하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로스2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거는 로스2의 패키지 리스트, 로스2가 잘 설치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거북이 가지고 로스2를 이제 잘 설치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오므로봇이랑 YD라이다를 가지고 슬램을 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했으니 그 설치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로스2의 패키지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자, 로스2의 패키지 리스트를 딱 클릭을 해서 여기서 좀 크게 해놓고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엔터를 치면 제 제스나노에 설치된 수많은 로스2 패키지들이 쫙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모로봇 시리즈가 설치되어 있나를 찾아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여기 있다. 아, 오모로봇이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오모로봇 설치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패키지 확인 리스트를 써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날라갔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중에 제가 추가해 놓겠습니다. 이거를 날라갔다. 어디 있을까? 날라갔다. 여기 있다. 이거다.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패키지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서 YD라이다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보면 이제 YD라이다 로스2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오모로부터 설치가 됐고 YD라이다도 설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슬램을 해볼 거야.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스나노나 우분투에서 주분투 20.04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로스2를 설치를 하고 로스2를 쓸 수 있는 수많은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오모로봇을 설치를 해서 오모로봇 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슬램과 여러 가지 패키지들 설치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힘드네요. 힘들다. 물 한잔 마시고. 네. SSH가 Secure S-Shell의 약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로봇을 제어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상강은 로스2로 원격 로봇을 제어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제어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로봇에다가 그냥 키보드 꽂아가지고 연결을 제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원격에서 로봇을 제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키보드를 쳐가지고 이 친구 이 친구가 막 걸어가는데 이 친구 막 졸졸졸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지금 저는 이제 랜선을 꽂아놨는데 이제 와이파이로든 뭐든 해서 이 친구한테 명령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그러니까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하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일단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봇을 만들면요, 로봇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고장나고 막 전원이 뽑히고 회로가 막 단선이 돼가지고 막 폭파되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짜신 모든 알고리즘들은 일단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돌려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로봇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스2에서 원격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로봇이 없는 경우에 시뮬레이션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분투 터미널 2개를 연 다음에 각각 아래 명령을 입력합니다. 전 지금 우분투 터미널 2개 열었죠? 아이고. 우분투 터미널 2개를 열었고, 글자 크기 좀 크게 하고, 여기서 이제 터미널 1이 이제 왼쪽 터미널부터 하고 터미널 1 할게요. 터미널 1에다가 이것을 드래그해서 갖다 붙여놓고요. 이렇게 엔터. 터미널 2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거에다가 드래그해서 엔터를 쳤습니다. 안 뜨네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가제보가 빵 뜨면서 해야 되는데 방화벽 때문에 막혔습니다. 이게 아이고 방화벽 처리를 뭐 굳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이거랑 켰네. 그러니까 안 됐지. 에이 참. 엑스런처 키고 다시 기다린 동안 그래서 다 떴다. 네 이제 이거랑 켰었네. 그런 실수를 했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는 보시면 명령어가 이거예요. 로스, 런, 오모로봇, 텔레 오퍼레이션 키보드입니다. 딱 보면 느낌 오시죠? WXAD가 이제 키보드에서 왼쪽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멈춰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왼쪽에다가 커서를 대고 이것들을 누르면 로봇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이 지금 가제보를 띄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제보를 띄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오므로봇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고요. 라이드 센서가 보이는 이제 센서 값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왼쪽에다 대고 직진을 하면 여기 이제 막 벨로시티 값이 나오면서 이제 로봇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왼쪽 가고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버퍼링이 있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바바바바박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는구나. 나의 명령에 따라서 키보드 명령으로 잘 가는구나.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실제 로봇에다가 제어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키보드는 똑같이 키는데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제 노트북에서 킨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SSH로 이제 그 오므로봇으로 접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접속을 해서 킵니다. 그러면 따라 해볼까요? SSH로 일단 접속을 하고 어딨어? 일단 SSH로 접속을 하고 SSH로 접속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오므로봇에다가 놓고 엔터를 딱 치면 그럼 이제 오므로봇에 대해서 지금 오므로봇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돌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돌면서 난리 나면서 오므로봇을 작동을 할 수 있는 노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게요. 왼쪽이 오므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환경이고요. 오므로봇을 돌릴 거야 이제. 너는 명령만 내려. 그러면 이제 저는 원격 PC에서 이런 거 이렇게 긁어서 원격 PC에서 왼쪽은 오므로봇, 이쪽은 오므로봇, 오른쪽은 원격 PC. 이걸 해서 엔터를 딱 누르면 그러면 키보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게 창이 뜨면서 또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앞뒤 좌우를 누르면 오므로봇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행을 하면 나중에 이제 지도를 만들 때 우리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리고 실제 로봇에서도 로봇을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슬램을 해보겠습니다. 3번. 요거를 이렇게 진짜 슬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슬램을 배울 건데요. 지금까지 오므로봇에다가 제스 나오는 오므로봇에서 로스2를 가지고선 주행을 할 수 있는 뭐냐. 이제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슬램을 배워야죠. 카토그래퍼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나온 슬램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딥러닝 기반은 아니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게 물론 더 좋은 게 있긴 한데 성능 대비, 속도 대비, 연산량 대비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슬램을 하고 싶다. 나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슬램 몰라 하면 그냥 카토그래퍼 슬램을 쓰시면 돼요. 카토그래퍼 슬램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카토그래퍼는 이제 조금 간단히 카토그래퍼 슬램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카토그래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블로그인데요. 공유해드렸고 슬램이 이런 식으로 아까 지도를 그림과 동시에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봇이 주행을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변을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도를 만드는 게 슬램이라고 했고요.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나 이런 식으로 롤 할 때도 처음에는 내가 있는 곳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이제 막 서칭 정찰을 가면 내가 정찰 가는 곳에 대한 맵이 밝혀지면서 보이는 곳에 대한 지도가 생겨나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슬램해가지고 지도를 만든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할 때는 이제 목표점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한 어쨌든 너 뭐 원하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에서 출발해서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패스 플래닝을 되게 못했네요. 빙글빙글 돌아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최적의 루트를 찾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기 위한 절차는 아까 센싱, 포지셔닝, 모션 플래닝, 패스 플래닝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여기였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슬램에 대한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는데 G 매핑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카토그래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두 개를 되게 많이 지원하는데 이제 G 매핑이라는 것보다는 카토그래퍼라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간단하게 돼 있는데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카토그래퍼는.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구글이 만들었구나. 저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겠구나. 라이센스도 아파치 라이센스 2.0이네. 저거 그냥 수정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네. 2D도 되는데 3D까지 가능하네. 그런데 심지어 이제 개발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패스 플래닝을 쫙 했어요. 그러면 G 매핑은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토그래퍼는 이제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도 간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모르는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왔다, 고양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로컬 패스 플래닝을 해서 자동차가 왔다, 피해가자 해서 가는 게 이제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래서 카토그래퍼 이게 카토그래퍼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카토그래퍼를 가지고 패스 플래닝 하는 예시고요. 멋있죠? 쫙 하면 멋있습니다. 막 길이 밝혀져서 지도가 그려져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랩스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해서 굉장히 슬램 쪽으로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의 패스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슬램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이만큼의 오차가 있었어. 그러면 내 슬램 알고리즘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실제 경로 대비 내가 간 거를 예측을 해보니 이만큼의 경로 오차가 있다. 그래서 이 경로 오차가 몇 미터냐, 몇 킬로미터냐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거 슬램 알고리즘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에 따라서 오차가 익스포넨셜로 발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은 되게 이제 짧은 기간 되게 짧게 날아가서 명중을 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슬램에 대한 오차가 작기 때문에 값싼 내비게이션 센서를 써도 됩니다. 근데 되게 멀리 날아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ICBM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굉장히 멀리 날아가야 되는 거는 이제 되게 그 시간에 제가 에러가 필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에러가 너무 증가가 되니까 이제 이럴 때는 굉장히 비싼 그 내비게이션 센서를 써야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다시 그래서 카토그래퍼라는 슬램을 가지고 또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카토그래퍼 슬램을 하기 위해서 설치는 제가 이미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3강까지 하면 이제 카토그래퍼 슬램을 하기 위한 모든 알고리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카토그래퍼를 쓰기 위해서 4개의 터미널 창을 열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카토그래퍼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4개의 터미널을 열고 2개는 각각 SSH로 아론 미니에다가 접속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4개를 열었고 여기서 위에를 SSH 아론 미니 MV6.8점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IP가 이거야 1.11이야
1.11 1.11 해서 B번 치고 들어가면 이제 접속했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오모 로봇이고요. 아런민이 오모죠. 위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건 제 데스크탑입니다. 그러니까 제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띄워놓고요. 첫 번째 터미널 1은 오모 로봇에서 SSH로 접속을 하고 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오모 로봇 아런민이 브링업이라는 걸 실행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또 빙글빙글 하면서 오모 로봇이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이제 오모 로봇이 움직일 동작을 하고 있다 인 거고요. 그럼 이제 터미널 두 번째 거에서는 이제 오모 로봇에서 카토그래퍼 슬램을 시행하도록 카토그래퍼 노드를 실행합니다. 뭐냐면 이제 오모 로봇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근데 오모 로봇은 오모 로봇이고 오모 로봇이 슬램을 하기 위한 노드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 지금 브링업 했어. 근데 내가 슬램을 하려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제가 이제 마음을 먹어야겠죠. 슬램을 해야겠어. 그래서 슬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터미널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터미널도 이제 SSH로 접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터미널 가지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램을 할 준비가 됐어요. 몸으로서 무슨 준비가 됐어.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원격 PC에서 이걸 또 드래그 해서 세 번째 거 원격 PC에서 오모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키보드 오퍼레이션을 동작을 합니다. 그럼 나는 오모 로봇에 이제 이 명령어를 줘서 오모 로봇을 움직일 수 있어요. 키보드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를 동작을 해서 오모 로봇을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키보드로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면 이제 이렇게 RBG가 떴죠. RBG가 떠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동작을 하면 동작을 하는 동안에 얼마를 갖고 더 앞으로 갔는지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거 실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실 건데요. 로스2는 로봇을 동작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연동하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4개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끄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 가지고 전진을 쫙 하고 이제 한 바퀴를 딱 돌아요. 한 바퀴만 돌지 말고 한 2-3바퀴를 돌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한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방에서 이제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그릴 때 장애물이 없고요. 움직이는 물체가 없는 곳을 천천히 2-3바퀴 정도를 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시작점과 도착 지점이 웬만하면 비슷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슬램에서는 루프 클로저라는 거 합니다. 루프 클로저가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그냥 내가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한 바퀴 쫙 돌았어. 그런데 동일한 지점을 도착을 했는데 내가 한 슬램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경로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램 알고리즘은 루프 클로저다. 여기랑 여기를 이어 붙여서 쫙 에러를 보정하자 해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보정해 주는 것을 루프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보정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루프 클로저를 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와라. 그리고 2바퀴 3바퀴를 더 돌아라. 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영상 말고도 이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오모 로봇이 쫙 이제 앞으로 가죠. 8배속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굉장히 이제 천천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려와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쫙 한번 훑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바퀴를 돌았으면 지도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생성된 지도를 저장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주변 한 바퀴 돈 다음에 제 머릿속에 이제 방에 대한 지도를 저장을 하듯이 지도를 생성을 했으면 지도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터미널 하나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터미널에 아론민이 오모 로봇에다가 제가 아론민이 오모 로봇이라고 했죠, 이게. 여기서 지도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지도 이름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예시로 이걸 할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맵은 지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맵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성되는 건 map.pgm과 map.y 얌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치면 이렇게 2개의 맵 사진과
YAM 파일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실행을 하려면 또 이제 터미널 1에서 오모 로봇에서 네, 또 이걸 눌러요. 브링업을 시켜줍니다. 브링업은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오모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도 역시 오모 로봇에서 SSH를 접속해서 이제 이겁니다. 내가 아까 생성했던 map.y YAM 파일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두 번째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무 로봇은 네, 뭔가 에러가 떴어요. 에러가 떴어요. 잘 안 돼.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모 로봇 브링업 시켰고 이제 슬램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PC에서 RBG를 통해서 시각화라고 제어합니다. 아, 그래서 안 뜨고 있구나. 오케이. 이게 지금 맵이 여기 없어서 그렇다. 맵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맵이 저는 이제 여기에 map.pgm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에러 떴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지금 오모 로봇은 이제 브링업해서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슬램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원격 PC에서 이건 제 노트북입니다. 원격 PC에서 아까는 이제 키보드로 움직였다면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RBG를 이용해서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뜨네요. 네, 또 방화벽 때문에 뭐가 막혔나 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뭐 2D 포지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뉴 골 해가지고 내가 위치가 여기인데 이 방향으로 가게 해줘라고 해서 골을 누르면 이제 자동차가 제 오모 로봇이 경로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는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역시나 여러분들의 미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도 파일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까지 되면 베스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해서 자동차 로봇이 주행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다면 이제 최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미션을 해서 올려주시면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 그래서 이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오늘의 미션은 왜 이게 갑자기 영어야? 이게 한글이 갑자기 안 되네. 이제 오늘 미션은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영어로 남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한글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맵을 올려주시고 그 맵을 따라서 슬랩을 하는 영상, 이 영상이 굳이 이것도 좋고요.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가 실제로 여기를 이제 주행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요 URL 이 4강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거북이 미션 성공하신 분들은 내일 선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한글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슬램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자잘한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하다가 이제 그 제스나노에서 주분투를 설치를 하다가 이제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날 때, 안 나면 오케이. 근데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인 건데요. 여러분 제스나노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옛날 버전인데 A02 버전이고요. 두 번째 요즘 나오는 버전인데 B01 버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카메라를 꽂는 게 하나밖에 없었고요. 요즘에는 카메라를 꽂는 커넥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사시면 B1이고요. 저는 옛날 거라 A2입니다. 근데 이제 주분투가 이제 이래저래 설치를 할 때 주분투는 이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에 설치가 되냐에 따라서 DTB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말이 겁나 어려운데 그냥 DTB라는 디바이스 트리 블럽이라는 그 하드웨어의 이 상세 설명서 같은 건데 저거를 이제 우분투에다가 제스 나노가
지금 02야 아니면 01이야 라는 것을 DTB를 통해서 설치를 해준 건데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오모로브 제공 이미지를 SD카드에 굽고 부팅을 해봐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잘 뜨고 동작이 되면 오케이, 부팅이 되면 패스야. 그럼 여러분들 뒤에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부팅 에러가 나면 이제 DTB라는 거 수정을 해야 되고, DTB라는 거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윈도우 10에 막 이런 설치 프로그램을 깔아서 넥스트에서 11 평가판 버전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설치했던 SD카드를 노트북에 꽂아서 이거를 동작을 하면 SD카드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거 눌러서 이제 오픈인 파일 익스플로러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SD카드가 보이고 SD카드에서 부트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열어서 여기다가 여기 11번째 줄 어펜드 밑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에러가 났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상황이 안 오길 빌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A0, A2나 B1에 이제 내가 B2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샵은 저는 이제 이걸 안 쓸 거라서 샵을 하는 건데 샵 빼고 FDT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FDT부터 쫙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SD카드를 뽑아서 제스나노에 꽂아서 이제 동작을 시켜보면 돼요. 네,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 DTB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제스나노의 부트라는 곳에서 LS를 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내가 B00를 쓸 거냐, A02를 쓸 거냐, 아니면 B00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0000을 쓸 거냐, 0002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발 부탁, 제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길, 그래서 X 우분투가 무사하게 설치가 되길 바랬는데요. 저희 이제 AR 오버랩 2기에서는 한 2분의 1의 확률로 이 에러가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가 걸렸을 때는 AI 로블랩 5강 이거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영어 또 영어 올리네. If you have a booting error, do it. 네, 기훈님 이거 해석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6강입니다. 6강은 네. 기훈님 감사합니다. 네, 6강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제스나노 SD 카드를 가지고 이제 포맷을 재사용이나 포맷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되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스나노 SD 카드를 가지고 또 쓰고 싶은데 제스나노는 굉장히 많은 파티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파티션을 만들기 때문에 한 20개 만드나? 그래서 SD 카드를 뽑아서 다시 그 노트북에 끼면 막 창들이 뜨면서 포맷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6강을 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티션 위자드.com에서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내 SD카드 꽂으면 이렇게 뜨는데 거기서 뭐 이거 누르고 확인 눌러서 재부팅해서 이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 해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SD카드를 포맷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어로 남기겠습니다. 참네. 됐습니다. 이건 기훈님께서 해석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이 페이지를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SD카드를 안 버려도 돼요. 솔직히 저도 SD카드 진짜 많이 버렸고 이거 어제 깨우쳤습니다. 이거 깨우치고 나니까 신세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AI 로블랩 1강부터 6강까지 6개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강의는 제슨 101이었고 두 번째는 윈도우의 로스2 설치하기랑 로스 강의였고 세 번째 오늘은 로스2를 이제 제슨 나노에 설치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슬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들은 로봇은 어디 가서 나 로봇 해! 나 로봇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스나노 사이트에 가면 포매터가 있군요. 네, 사실 저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장명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6강에서 이걸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 로봇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로봇에 막 이렇게 주행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지금까지 제가 슬램을 했지만 슬램 말고도 또 굉장히 사실 뭐 비전 가지고 슬램을 할 수도 있고요. 비전 말고 라이더 슬램이랑 이것 밑에 건 배웠고 비전 슬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다뤄봤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이 웹캠을 제스나나에 꽂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YD 라이다 로스2 패키지를 설치를 했는데 뭐 리얼 센스 뭐 무슨 비전 베이스드 슬램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못 다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슬램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AI 로블랩 2기 이게 마지막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